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수정쌤입니다. 자, 이제 수시철이 정말 다가와서 상담 및 논술 문의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수능 전 논술에 가장 여러분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 중에 시립대 홍대가 있어서 이 대학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는 이런데 지원을 해도 될까요? 말아도 될까요? 이렇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제가 학생을 만나서 심층적인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평소에 오랫동안 공부를 가르쳐온 학생이 아니라면 수학적인 장단점은 파악할 수가 없어서 디테일한 상담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정도면 지원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지원하기 곤란합니다. 라는 가이드라인 정도를 저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시립대나 홍대를 쓰기에 현재 모의고사 점수가 아까워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홍대는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아야 정시로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홍대는 국어 20%, 수학 35, 탐구 30이어서 수학하고 과학이 75% 정도 반영을 하니까 거의 대부분 수학, 과학을 반영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홍대 정시로 합격한 학생의 100분위 성적을 가져왔는데요. 100명이 합격자라면 그 중에 70등 정도의 성적입니다. 그래서 홍대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건축과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봤는데요. 하나 보시면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는 국어 94, 수학 98, 탐구가 좀 떨어지네요. 71. 이 정도의 학생이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도시공학과는 국어 89, 수학 92, 탐구가 81. 이 정도 느낌이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모의고사 실력이 이 정도에 이른다,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써도 되는데 이것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그리고 홍대 가면 나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홍대 수리논술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수능 후에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더 하면 점수가 많이 오를 것 같지만 오를 수도 있고 또 오르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시립대도 마찬가지로 수학과 탐구의 반영률이 70%에 이를 만큼 상당히 수학, 과학이 중요한데요. 정시 컷이 공과 계열 기준으로 보면 국어 88, 수학 95, 탐구 86.5 여기도 100분 이상이 70%컷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정도 점수를 충분히 오랫동안 맞아왔다라고 생각하면 시립대는 안 써도 되는데 이 정도보다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시립대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고 조금 못 미친다라고 말하면 수능 전의 기회는 수능 후에는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려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학과들은 제 블로그에 와서 보시면 천천히 여러분이 살펴보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궁금증, 홍대 최저를 맞췄어요. 지원해도 될까요? 라는데 홍대는 수리논술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성적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인데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2, 4, 2, 3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3합 8은 맞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논술을 보잖아요. 수학이 4등급이면서 국어, 영어랑 합쳐서 최저를 맞췄다고 해도 이런 학생이 합격할 확률은 매우 낮고요. 국어 2, 수학 3, 영어 3, 탐구 2, 이 정도는 사실 제가 물음표를 해놨는데 저에 가까운 학생이라면 전 쓰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수학 성적이 좀 불규칙하고 어떨 때는 2가 나오기도 한다면 그거는 사실 좀 물음표라고 남겨놓을 것 같고 국어 4, 수학 1, 영어 3, 탐구 2, 요 정도 느낌이면 아주 좋습니다. 논술 지원하기에 최적의 조건이고요. 국어 3, 수학 2, 영어 2, 탐구 2, 이 정도면 3합 8은 되죠? 나쁘지 않은 정도다. 최소한 수학이 2등급 컷에 걸리는 정도는 되어야 홍대를 쓸 수 있다. 수학이 3등급이면서 안정적인 3등급, 2등급으로 한 번도 진입하지 못하는 3등급이라면 홍대를 쓰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립대는 최저가 없으니까 지원할래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학생이 많이 몰리는 건 사실인데 시립대는 제가 지금까지 합격한 학생을 봤을 때 수학은 거의 1등급에 가까운 학생들이 합격을 합니다. 게다가 시립대는 기하나 확통이 모두 시험범인데요.
확률과 통계도 내고 기하는 올해 처음 시험 범위에 포함됐는데 기하를 제 생각에는 내려고 시험 범위에 포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한 4, 5년 전쯤에 시립 때는 기하에서 벡터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하를 어렵게 낼지는 모르겠고 또 낼지 안 낼지도 모르겠지만 저라면 낸다에 걸고요. 또 아주 쉬운 내용을 낼 것 같지는 않으니까 기하와 학통이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 학생이 시립대를 써야 하고 특히 미적분 이하의 수능 과목은 1등급 가까이 나오는 학생, 수학에 상당히 자신감이 있으면서 다른 국어나 탐구가 3, 4등급이어서 전체적으로는 시립대를 정시로 가긴 어렵지만 수학만큼은 자신 있는 학생이 쓰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냥 한번 봐볼래 라는 이런 마인드로 논술 지원을 하는 건 정말 자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통과 기하를 안 했어요 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홍대는 교과과정 전 범위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하를 낼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거의 낼 가능성은 높고요. 작년에도 냈고 재작년에도 냈고 그 전년에도 내서 확통은 낸다고 생각을 하면 되시는데 작년에는 통계까지 통계 정규분포까지 내서 통계까지 잘 해둔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이제 올해는 홍대가 작년에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통계는 좀 오본가? 저라면 확률 정도까지만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통을 안 한 홍대를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문의를 많이 해오시는데 고1의 경우의 수의 내용을 공부했고 확률과 통계를 내신에서 한 번 정도 했던 학생이라면 짧은 시간 준비도 가능하고 그거보다는 미적분은 꼭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통을 안 해서 확통이 출제될까봐 고민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자신 있는 과목이 미적분이어서 미적분에 자신 있는 사람은 홍대를 지원하시면 좋겠다. 그럼 위의 말씀까지 더해보면 수학이 2등급 정도 나오면서 최저를 맞추고 확통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짧은 기간 준비하면 홍대 지원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확통을 낼지 안 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긴 낼 것 같고 기하는 안 낼 것 같아요. 반면 서울시립대는 아까 말했듯이 기하가 이번 시험 범위에 추가됐으니까 기하를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또 아주 어렵게 내지는 않을 거고 다른 작년에 기하를 출제한 대학들의 경향으로 비춰봤을 때 기하에서 완전 어렵게 킬러 문항을 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기하의 개념을 이용한 문제를 낼 것 같으니까 시립대는 기하나 확률과 통계를 어느 정도 이상 미리 공부해둔 학생이 유리할 것 같고 수학도 1등급에 근접한 점수가 나온 학생이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능 전에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건데 이왕 합격을 노리고 논술 준비를 한다면 짧고 굵게라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논술 준비를 안 하면 합격 가능성은 없어요. 무모한 도전도 반대하지만 합격 가능성을 보고 준비하신다면 지금까지 준비 안 하셨어도 괜찮아요. 짧고 굵게라도 준비를 꼭 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본다는 건 정말 의미는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수능 후에 논술에 몰아서 지원하세요. 괜히 수능 전에 논술카드 한 장을 버리는 것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홍대시립대에 어떤 학생이 지원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짧고 굵게 결정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